네, 안녕하세요. 지텔프 벼락치기의 조연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연결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어라는 것은 문장과 명사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연결어라고 해요. 그래서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를 연결어라고 합니다. 자, 연결어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지텔프 유형에서는. 지텔프 유형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으면 알겠지만, 문법 문제가 보통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조도 분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약간의 문법적 규칙을 알고 계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연결어와 조동사 유형은 해석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럼 이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해석을 하려면 일단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루두루 조금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기초가 없으신 이제 영어 초보자분들께서는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 다행인 거는 연결어가 두 문제, 조동사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지텔프 43점을 받으시려면 문법에서 한 4개 정도를 틀리면 아슬아슬하게 43점을 받으실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4문제가 될 거니까, 여기선 조금 많이 어렵다 싶으시면 힘을 빼시고 다른 유형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이걸 아예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유형에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떤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문제를 조금 더 평소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킬들을 알려드릴 건데, 그 스킬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포인트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 때 연습 꼭 해주시라는 거 당부드리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전치사 접속사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고요. 접속 부사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의미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 품사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의미를 묻는 문제다 이러면 이 빈칸에 어떤 걸 쓸 거니? 라고 물어보고 A, B, C, D가 전부 같은 품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는 사실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의미를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런데 얘가 품사를 묻는 문제가 되면 이게 지텔프에선 킬러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품사까지 알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품사를 묻는 문제가 되면 지금처럼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얘는 although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셋 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얘네들의 품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얘는 접속사이고 얘는 전치사이고 이건 접속 부사이다라는 품사까지 같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거냐면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를 암기하시는 거에 초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신다면 품사까지 같이 봐주시는 것을 권해요. 그래서 의미 먼저 파악하는 게 의미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각각의 품사들을 좀 보긴 해야 돼요. 뒤에 가서 어떤 것들을 봐줘야 되는지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품사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치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문장에 명사를 덧붙일 때 쓰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데 그 뒤쪽으로 명사를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연결하는 연결어가 전치사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명사와 앞에 있는 문장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의미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 단어를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된다. 이게 전치사 문제예요. 접속사 문제는요. 원칙적으로는 마침표 하나 안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마침표 하나 안에는 한 문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올바른 형태인데, 여기에 마침표 하나 안에 주어 동사가 2개씩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이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 이 접자는 접착제할 때 접자랑 같은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접속사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그럼 접속 부사는 뭐냐? 접속 부사는 우리가 붕어빵은 동명사 할 때 썼죠? 빵이었고 동명사는 명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속 부사의 품사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부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의 의미를 지닌 부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뭘 얘기하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즉, 마침표 하나 안에 문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연결어의 의미를 지닌 어떤 걸 써라 하면 이때 들어가야 하는 게 접속 부사예요. 즉, 한 문장당 하나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건 접속사, 그렇지 않고 그냥 접속사 흉내만 내는 거, 한 문장에 하나 오는 거, 걔는 접속 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봐주실 거냐면 사실은 얘가 중요해요.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사 리스트, 전치사 리스트, 접속 부사 리스트를 지금 화면에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시는 교재에도 있었고 만약에 이제 교재가 없고 그냥 유튜브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 유튜브에 연결어 흘려듣기라고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게 뭐 화면에서 단어랑 뜻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성우가 단어를 읽어줘요. 그래서 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고 가는 지하철 안에서 뭐 게임하시거나 뭐 음악 듣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틀어서 계속 들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적어도 지텔프 시험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쉽게 외우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로 뽑아 놓은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들만 리스트업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암기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고 전제를 깔고 저는 문제를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먼저 영상을 그냥 보고 계시는 분들은 멈추고 먼저 어느 정도 익혀주신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얘네들은 다 같은 뜻이에요.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이러면 though가 들어가면 다 같은 뜻이에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소리고요. while은 뭐뭐하는 반면인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네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했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너는 그렇게 하는 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뭐뭐 때문에 라는 접속사로 because만 알고 계세요. 근데 because 말고 since, as, now that도 뭐뭐 때문에의 뜻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에서 since가 뭐뭐 이래로라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since는 전치사일 때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있고요. 접속사일 때는 이래로의 뜻도 있어요.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갖고 그 다음에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가져요. 그래서 since가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런 시간 전치 접속사는 우리 시제할 때도 같이 봤었던 거니까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if가 뭐뭐라면이라는 거는 우리 가정법 할 때 배우셨고 unless가 if not의 의미라는 것도 가정법 할 때 배우셨어요. 알고 계실 거고요. as long as를 볼 건데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이거든요.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네가 그렇게 하는 한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셋 다 조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so that과 in order that은 우리 투부정사 할 때 배우셨어요. in order to라고 얘기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의미라 그랬었죠. 그래서 in order 뒤쪽으로 to가 붙으면 투부정사고요. that이 붙으면 접속사가 되거든요. so that, in order that, in order to, so as to 다 같은 의미이다. 다만 품사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그 단어를 외우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명도 좀 같이 들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although, 뭐 even though 이런 애들이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이라 그랬는데 같은 의미의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despite 있고요, in spite of 있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since, as, because 같은 뭐뭐 때문에, now that 이런 거 때문에와 같은 의미의 전치사도 있어요. because of나 due to 같은 거 꼭 기억해 주실 거고요. 이 instead of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뭐 대신에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것은 양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대신에가 나오면 한국어가 흔들려서 답을 잘 못 고르시는데 얘는 대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를 못해서 대신 B 하게 해주는 거예요. 빨간 셔츠를 사러 갔는데 빨간 셔츠가 없어서 대신 노란 셔츠를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안이다, 대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뒤에 문제에서 여러분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라 강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주시고 그 문제에서 또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얘도 우리 시제할 때 나왔어요. during이나 for는 뭐뭐하는 동안의 의미였어요. 그 다음에 시험에 접속부사가 이제 출제가 잘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접속부사를 많이 또 힘들어 하세요. 많이 안 봤던 애들이라서. 그래서 접속부사 좀 눈여겨봐 주시는 거고요. 우리 아까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뜻을 갖고 있는 전치사랑 접속사 봤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접속부사예요. 시험에 잘 나오고요. even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however, 너무 잘 나오죠. 다른 그 반면에 이런 소리고요. 그러나 그다음에 on the other hand는 다른 한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에 반면에 contrast 대조하는 거니까 반면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instead 우리 대조인 거 봤었죠? 그래서 이 양보 대조인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oreover, more이니까 첨언하는 거예요. 게다가 furth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게다가 add가 더하는 거니까 in addition 게다가 이런 뜻. 그다음에 in fact, indeed 사실상이란 뜻이에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것도 여러분 좀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애들 잘 나와요. 이런 애들. 그렇죠? 이것도 가끔 나오고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다 중요해요. 여기 있는 건 다 시험에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연결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칠판에 한국어 문장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배가 고팠다, 밥을 먹었다를 연결할 수 있는 알맞는 답을 A, B, C, D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이거를 섣불리 답을 말씀을 못 하세요. 답을 골라보세요 하면은. 섣불리 답을 못 하시는 게 맞아요. 여기서 이 중에 뭐 하나를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 4개가 전부 다 맞아요. 그쵸? 배가 고팠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다. 그러므로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쵸? 배가 고팠다. 따라서 밥을 먹었다. 나쁘지 않거든요. 4개가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얘네가 다 표현은 여러 개지만 사실은 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 연결어가 표현은 되게 세부적으로 있지만 사실은 카테고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보실 거냐면 일단은 이 연결해 주는 이 연결어가 앞에 문장과 뒷 문장이 찬성하는 관계냐, 그러니까 앞 문장에 대한 똑같은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순접이냐, 아니면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반대의 관계냐, 즉 역접이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앞뒤 문장이 순접이다, 찬성하는 관계다라고 판명이 나면 일단 선택지에 있는 역접의 접속사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거고요. 얘가 반대하는 관계다라고 판명이 나면 찬성하는 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사는 지워주실 거예요. 이해 가셨죠? 문제로 연습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있다면 이 둘 다 이제 뭐 찬성하는 관계다라고 남았을 때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안에서도 얘가 뭐 인과가 있냐, 원인과 결과인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건 찬성하는 관계냐 반대하는 관계냐 이걸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거와 함께 여러분이 또 연결어 팁으로 뭘 봐야 되냐면요. 연결어가 연결하는 핵심 문장 그 두 개. 그러니까 뭐랑 뭐를 연결하는지 A와 B를 연결한다 그러면 이 A와 B를 골라내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엉뚱한 C와 B의 관계를 보고 답을 고르세요. 지금 문제에서는 A랑 B를 잘 연결하는 걸 골라라 했는데 갑자기 B랑 C를 연결하는 걸 여기다 고르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결어가 어떤 문장을 연결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 이거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뒤쪽으로 더부터 son까지 명사 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명사를 앞에 있는 문장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문장과 명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치사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뭐 뒤에 명사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 접속사와 접속부사 구분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그러면 뭘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연결어가 컴마로 끊었잖아요. 그쵸? 얘와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if로 따지자면 주어 동사, if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 문장에서 얘를 앞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if 주어 동사, 컴마로 끊고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컴마로 끊겨 있으면 여기 앞에 있는 접속사는 이 두 문장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엉뚱한 문장을 해석하세요. 얘랑 잘 어울리는 걸 여기다 쓰시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일단 그 문제 접근부터 틀려졌기 때문에 답이 완전히 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렵고. 이해 가세요? 반면에 또 이렇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얘랑 뭐 이 뒤에 문장이랑 연결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는 지금 접속 부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얘랑 얘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인지 제가 이렇게 그 도식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명사만 있는 경우는 전치사니까 뭐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이건 이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이 문장이랑 문장을 연결할 때 마침표가 있고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마침표보다는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다. 이러면 얘는 접속 부사예요. 이때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그런데 빈칸 뒤로 문장이 있고 컴마가 있다. 빈칸 뒤로 무슨 단어가 있고 컴마가 있다. 그럼 이렇게 둘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아니라.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뭐랑 뭐가 연결되는지 그걸 먼저 추려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런 걸 따지셔야 돼요. 한번 연습 문제로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걸로 어떤 거랑 어떤 걸 연결하는 건지 이 둘의 관계는 찬반인지 이런 걸 조금 풀어보도록 하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문제 푸시고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 3개 1, 2, 3번 있죠? 세 문제 먼저 다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영상을 클릭해서 세서를 들어주세요. 자, 저는 여러분이 문제를 다 푸셨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안 풀고 설명만 들으시면 전혀 도움 안 돼요. 자, 지금 1번 문제는 빈칸 뒤쪽으로 더부터 bark까지 뭐가 나와 있어요? 관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명사 구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앞문장이랑 얘를 붙이는 거니까 이 앞문장만 읽어주시면 돼요. 이 앞에 문장은 사실 별로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코알라의 이 날카로운 발톱은 도와준대요. 걔가 이 나뭇가지를 더 견고하게 잡을 수 있게 도와준대요. 그렇죠? 나무에 부드럽고 미끄러운 껍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껍질이 있어도 얘는 이걸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의미죠. 일단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가 뭔지 찬성이냐 반대냐를 봐야 되는데 얘가 잘 잡을 수 있다.
근데 이 나무는 미끄럽다. 이니까 잘 미끄러우면 원래 못 잡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둘은 반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접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접속사건, 전치사건, 연결어를. 그쵸? 지금은 전치사이겠네요. 그래서 일단 due는 못 들어가요. due는 때문에라는 소리고 역접, 반대하는 의미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놓고 고민을 할 건데 이제 이게 품사가 섞여 있는 문제예요. 우리 킬러 문제로 가끔 나온다는 거. 얘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건 대신에니까 이 셋은 사실 비슷한 뜻이긴 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죠. 그래서 접속사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A랑 B를 놓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대신이라는 건 뭐라고요? 대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코알라의 날카로운 발톱은 이 나뭇가지를 견고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도와줘. 대신에 발톱에 의해서 코알라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게 나와야 대신인 거예요. 앞에 좋은 게 있어. 그런데 대신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게 나와야 대안인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그렇죠. 이 미끄럽고, 부드럽고 미끄러운 나무 껍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 껍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껍질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날카로운 발톱은 브랜치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 푼 거 보셨죠? 일단 두 개가 찬반의 관계인가를 먼저 따져주시고 그러면 반대니까 찬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애 없애주실 거고 지금은 이제 품사도 섞였으니까 품사 안 맞는 거 없애주실 거고 얘는 접속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A, B가 남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이 찬반의 경우만 갈라주시면 답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뒤에 실전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얘는 사실 여러분 해석도 할 거 없고요. 그 연결어에 이 문제가 나오면 진짜 거저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답을 고르실 건데 this is가 나오고 빈칸이 나오면 여기에 그 이유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this is because 이고요. 그 다음에 this is why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this is since 제가 since가 때문에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this is because, this is why, this is since 같은 이런 이유를 얘기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this is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그 이유 접속사 고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얘처럼 또 나오면 그냥 고를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그래서 however despite 또 마찬가지예요. despite 나오고 however가 빈칸일 수도 있고요. however가 나오고 despite 빈칸일 수도 있는데 이 둘도 짝을 이루어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는 시험에 나오면 아 이번 달 너무 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하냐는 거죠. 지금 앞에 있었던 거는 1번 문제는 전치사였으니까 뒤에 있는 명사와 앞문장 그냥 연결했으면 됐는데 얘는 뭐랑 뭐를 연결하는지를 봐주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빈칸이 있고 문장이나 무슨 단어가 있고 주어 동사 이 컴마가 있으면 이렇게 둘을 연결하는 거라 그랬고 그렇죠? 빈칸 바로 뒤에 컴마가 있으면 얘는 부사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하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접속사니까 뒤에 있는 문장과 얘를 연결시키는 거고요. if처럼. 그렇지 않고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다면 접속 부사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장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얘와 얘를 연결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 두 개를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we pretended. 우리가 뭐뭐 인척했어요. not to notice. 그러니까 notice,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지 않은 척했어요. not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척했대요. 그런데 he seems aware that. 걔가 that 이하라고 아는 것 같아요. that 이하는 뭐냐면 우리가 비밀리에 그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본 척하려고 했대요. 못 본 척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근데 걔는 아는 것 같아요.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둘은 찬성하는 관계예요? 반대하는 관계예요?
그렇죠. 반대하는 관계죠. 그래서 이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actually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걔 부자야. 사실 억만장자래.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걔 공부 잘해. 사실 전교 1등이래.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찬성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therefore, 그러므로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성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조적으로 라는 B 아니면 C를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범위가 확 좁혀지는 거죠. 만약에 찍더라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게 들어갈 거냐? 그렇죠? 못 본 척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는 아는 것 같아요가 들어가야죠. 대조적으로는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답은 표시가 잘못됐어요. B가 답이죠. 하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했던 것들을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시키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일단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풀이 전략 먼저 들어갑시다. 일단은 이제 보기를 보고 우리가 뭐 선택지에 is, being, ing 이런 거 나오면은 이건 동사 문제고 선택지에 뭐 to be나 이렇게 나오면 이건 준동사 문제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택지에 뭐 therefore 그 다음에 뭐 however 이런 게 나오면 이거는 연결어 문제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일단 연결어 문제다라고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 얘가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얘가 2번이겠죠? 그래서 뒤로 명사를 연결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거 말고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할 때 빈칸 뒤로 바로 컴마가 있으면 A와 B를 연결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빈칸 뒤로 이게 다 A가 됐네. 이렇게 여기 C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있을 때 빈칸 뒤로 문장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땐 이렇게 둘을 연결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할 거냐, 이렇게 연결할 거냐는 빈칸 뒤로 바로 컴마가 있느냐, 빈칸 뒤에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고 컴마가 있느냐, 이걸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나 단어가 나오고 뭐가 있고 컴마가 나오면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한다는 거 꼭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할지를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얘가 역접이냐 순접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생각하셔서 답을 고르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찬성이냐 반대냐 나눠주시고 찬성이냐 이런 반대인 선택도 지워주시고 이런 식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그 화면을 멈추시고 문제를 먼저 풀고 오시는 걸 권해요. 그래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풀고 오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저랑 같이 라이브로 이걸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이제 화면에 뜨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화면을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분들은 멈추고 보셔도 돼요.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딱히 컴마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앞뒤 문장을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표가 여기서 끝났으니까 지금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 두 개를 연결하는지 연결할 문장을 먼저 정했고요. 그 다음에 봐줘야 될 게 찬성이냐 반대냐 이 관계인 거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걔가 그 신호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자그만 그 밴이 그 옆으로 섰어요. 차를 세웠어요. 그 옆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적어도 10명 정도가 되는 저글러들이 그러니까 어떤 광대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알맞는 연결을 써라 했을 때 우리가 일단은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봐줘야 되는데 반대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lthough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역접의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say는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찬성의 관계이긴 한데요. 이 so랑 because는 인과예요. 나중에 뒤에 문제에 나오겠지만 뒤에 원인이 나왔냐 결과가 나왔냐에 따라서 so랑 because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우선은 얘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냐 아니냐 이게 먼저 중요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면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야겠지만 아니라면 얘네 둘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한 벤이 걔 옆에 멈춰선 게 원인이고 그게 원인이어서 저글러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인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B와 C는 모두 답이 될 수 없고요. 정답은 D가 됐어야죠. 그래서 벤이 멈춰섰다. 그리고 거기서 저글러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고 같은 경우는 딱히 여기 아무것도 안 써도 문맥적으로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예요. 시간의 순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and를 골라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얘는 보세요.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연결해야 되는 건 뭐냐? 맞아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이건 접속 부사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을 경우에는 접속 부사 자리니까 A와 B를 이렇게 연결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어볼게요. 봤더니 엠마가 이 피드백에 굉장히 기뻤대요. 그렇죠? 걔가 받았던 피드백인데 뭐에 대한 피드백이었냐면 그녀의 그 데뷔작 소설에 대한 피드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그 리뷰어는 그러니까 한 평론가는 심지어 댓이하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녀의 스토리텔링이 더 뛰어넘었다. 그렇죠? 많은 유명한 작가들의 것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를 다 갖고 가면은 여러분이 한국어가 흔들리면 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키 단어를 좀 잡아볼게요. 키 단어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장의 골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주어, 동사,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빈칸 앞문장에서 궁극적으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얘가 피드백에 기뻤다라는 문장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문장은 심지어 어떤 평론가는 그녀께 유명한 작가들 걸 넘어섰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작가 것보다 더 잘했다라는 얘기가 뒤에 문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찬반의 관계를 먼저 보죠. 이 둘은 그렇죠. 찬성의 관계인 거예요. 반대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반대가 될 만한 건 없네요. 그러면 이제 놓고 볼게요. 자, in shor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략히 요약해서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짧게 말해 인 거니까. 근데 앞문장에 대한 어떤 요약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도 still이라는 건 뭐예요? 여전히라는 소리인데 여전히가 되려면 기뻤다. 여전히 뭐 업된 상태다. 내지는 피드백에 기뻤다. 여전히 뭐 춤을 추고 있다. 이런 게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요. does가 무슨 뜻이에요? does. 여러분이 in fact와 does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does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does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so나 because처럼. 그쵸? 그래서 뭐 아니면 뭐 이와 같이 이렇게 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엠마가 기뻤다. 그러므로 이게 원인이 돼서 어떤 작가는 다른 유명한 작가들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건 아닌 거죠. 인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A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쵸?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건 뭐냐면 in fact예요. in fact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엠마는 그녀가 그 받았던 피드백에 되게 기뻤어. 사실 어떤 평론가는 심지어 그녀께 유명한 작가들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했어. 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됐어요? 자, 3번 넘어가서 볼게요. 3번 문제는 우리 사실 고민하지 마셨어야 돼요. 아까 봤었던 this is because처럼 however, despite 바로 고르고 넘어가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this is because랑 however, despite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4번 가보죠. 자, 4번은 이것도 일단 어떤 문장 두 개를 연결할지를 봐주셔야 되는데 빈칸 바로 뒤에 컴마가 있으니까 빈칸 바로 뒤에 컴마가 있을 때는 부사라 그랬죠? 그래서
B를 연결한다는 거. 그럼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 볼게요. 해석을 좀 해보죠. 이 city council, 그러니까 시 뭐 의원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자치구 같은 거예요. 뭐 그 시청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뭐 서울시 이런 거. 그래서 그 서울시나 이런 시에서 방금 막 승인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뭘 승인하면 이거는 조례라는 뜻인데 어떤 법 같은 걸 조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하자는 어떤 그런 조항에 승인을 했대요. 그리고 이 시에 있는 사람들, 뭐 시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 배정을 했어요. 예산을 배정을 했대요. 어디에 배정을 했냐면 무료 약을 제공하는 것에 예산을 편성을 했대요. 어떤 사람들, 이 도시의 이제 빈곤층에게 무료 약을 제공하는 것에 예산을 배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A와 B의 관계는 반대예요, 찬성이에요? 그렇죠. 찬성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를 먼저 정리할 거예요. 오케이? 자, instead라는 건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이죠. 이걸 할 수 없어서 대신 이걸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대신은 찬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이 착각하시는데 반대 관계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겠고요. 자, moreover 더욱이라는 소리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건 찬성이고요. regardless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도 반대의 관계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otherwis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의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4번의 문장이 사실은 해석이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단어도 어렵고.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막 찍지 마시고요. 찍더라도 좀 영리하게 찍어야 되죠. 선택지를 봤는데 A, C, D가 전부 반대의 관계예요. 우리 아까 배가 고팠다, 밥을 먹었다에 그리고 그러므로 그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뭐 그러므로 따라서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개가 전부 답이 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의미의 접속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 그렇죠? 같은 카테고리의 접속사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이 셋 다 답이 아니라는 얘기죠. 답이 셋 다이거나 셋 다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반대 관계야 라고 판명이, 찬성 관계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반대 관계인 접속사가 3개 있으면 얘네들은 지우는 거예요. 이 문장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답이 될 만한 건 뭐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1번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그리고를 넣어도 그러므로를 넣어도 다 의미적으로 맞았던 것처럼 반대 관계인 접속사는 뭘 넣어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고로 얘네들은 답이 3개일 수 없으니 모두 답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영리하게 답을 골라주시면 좋아요. 문장의 해석이 안 됐을 때도. 그렇죠? 자, 5번 문제 갈게요. 자, 5번 문제는 어떤 문장과 어떤 문장을 연결시켜요? 그거 되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5번 문제는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시켜요.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으면 A와 B를 연결시키는 거였는데 빈칸 뒤로 문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장 2개. 그렇죠? 문장 있고 컴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거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문장 2개를 해석하실 거예요. 자, 뭐라고 나왔냐면 She's only taking a short vacation. 걔가 아주 짧은 휴가가 있대요. 그런데 걔가 large suitcase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장은 반대 관계예요. 휴가가 짧은데 수트케이스가 큰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파악을 잘못하시고 얘네 둘의 관계를 보잖아요. 얘랑 얘를 보잖아요. 그럼 찬성 관계가 돼요. 걔가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뭐 휴가가 짧아요. 이러면 뭐 딱히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문장 2개를 연결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휴가가 짧은데 수트케이스가 크다라는 반대 관계니까 우리는 반대 관계에 있는 접속사를 남기고 다 지워줄게요. 이거 찬성 관계고요. 그쵸?
그래서 이거 지우고 났더니 나머지 거는 반대 관계네요.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지 않다면 그다음에 죄송해요.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뭐라면 이런 뜻이죠. 얘도 찬성 관계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랑 D를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이 베케이션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수트케이스를 가져왔어. 라고 해서 even though가 들어가야겠어요. 얘는 if의 의미였고 이건 if not의 의미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건의 의미는 아닌 거죠. 휴가가 짧다면 커다란 그 수트케이스를 가져온다. 뭐 짧지 않다면 커다란 수트케이스 가져온다.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걔가 이 아주 짧은 휴가 단지 이렇게 짧은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수트케이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짧지 않다면 수트케이스를 커다란 걸 가져온다 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 가정법 했던 거 생각나세요? 이게 if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 뒤에는 그렇죠. 가정절, 그러니까 조건절, 시간절이 현재일 땐 뒤에 미래 왔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걔가 휴가가 짧지 않았다면 수트케이스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어야 얘가 답이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적으로 어색했다는 거. 자, 6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일단 문장 두 개를 연결시킬 건데 뭐랑 뭐를 연결시킬 거냐면 얘가 지금 바로 빈칸 뒤로 컴마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둘의 찬반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이 emergency response team이니까 위기 대응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위기 대응 팀이 마침내 모든 것을 가졌어요. 통제하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게 됐대요. 그다음 뒤쪽으로 이 지자체가 여전히 뭐 이렇게 지휘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이 resident 거주자들한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evacuate 무슨 뜻이에요? 대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피하라고 그렇죠? 그들의 집으로 그렇죠? 어떤 경우에 aftershock 여진이 있는 경우에 대피하라고 그 가르치고 있대요. 설명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뭘 고르냐를 봤을 때 사실은 이 문장 가지고 어떤 게 답으로 선택이 될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조금 따지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일단 단어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 문맥적으로 찬성인지 반대인지 알기가 약간 애매해요. 그렇죠? 위기 대응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에 넣었다와 지자체가 그들의 집으로 대피하라고 주민들한테 공지하고 있다가 이게 굳이 무슨 관계인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보면 얘는 어떤 중앙부처 같은 경우고요. 얘는 지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진이 났을 때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떤 대책본부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뭐 마을 이장이나 아니면 뭐 그 마을 시장이나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뭐 대피 요령을 막 얘기하다가 이제 이런 컨트롤 타워가 세워지고 나면은 이 컨트롤 타워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도 지자체에서 임의로 자기들끼리 어떤 공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파악이 잘 되지가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찬반의 관계를 따져볼게요. even s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얘는 반대 접속사죠. 그런데 therefore 그러므로 얘는 찬성이에요. moreover 더욱이 찬성이에요. in fact 사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문장에 파악이 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게 찬성이니까 답이 3개일 순 없으니 정답은 뭐가 될 거다? A다.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찍더라도 여러분이 영리하게 찍자라는 거. 그래서 이 접속사의 기능을, 접속사의 속성을 조금 이해하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표현은 많지만 결국에 카테고리는 몇 개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 중앙 부처에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지자체에서
다른 소리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딴소리에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7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이렇게 컴마가 없을 경우엔 그냥 앞뒤 문장을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I really hope 내가 정말 바라는데 그녀가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대요. 그 다음에 we hardly go out anymore. 우리가 좀처럼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알맞는 걸 고를 건데 이 둘은 뭐 역적은 아니죠. 마음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나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 나갔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역접의 의미인 반대의 의미인 although는 들어갈 수 없겠고요. but도 들어갈 수 없겠고요. so와 because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인과 접속사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밥을 먹었다, 배가 고프다로 해볼게요. 배가 고픈 게 원인이잖아요. 그쵸? 배가 고픈 게 원인이고 밥을 먹은 게 결과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때 because는 어디에 붙을 거냐면 원인에 붙어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뒤에 있건 앞에 있건 배가 고프다 문장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런데 so는 결과예요. 그래서 일 거니까 그래서 밥을 먹었다라고 so는 밥을 먹었다에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좀처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쵸? 앞에 문장 잠깐 보자면 얘네가 해변으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 마음을 안 바꿨으면 좋겠대요. 나가지 않았던 게 원인이고 그래서 걔가 마음을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인과가. 그러니까 원인 앞에는 뭘 썼어야 돼요? because가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so 고르시면 안 돼요. so가 들어갈 거면 이 자리가 빈칸이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우리가 좀처럼 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걔가 마음을 안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지금 빈칸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처럼 나가지 않았어 라는 원인 앞에 쓸 때는 because를 쓰신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so 뒤에는 결과가 있어야 되고 because 뒤에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원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좋아요. 8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 그렇죠. 이게 지금 빈칸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는 이 문장 여기선 단어였지만 와 얘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근데 however 보이니까 바로 답을 고르셨어야 돼요. however, despit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reminder 어떤 그 알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걔가 업무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소리예요. 자, however, despite, this is because 이거 꼭 잊지 말고 답으로 선택해 주세요. 자, 9번 문제 가서 볼게요. 9번 문제는 혹시 오타가 여러분 있으면 좀 고쳐주실 건데 이 빈칸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9번 문제는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빈칸 바로 뒤로 컴마가 있으니까. 근데 뭐 문장이 딱 두 개밖에 없네요. 얘랑 얘를 연결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 연극의 오디션을 보는 액터들, 배우들은 요구받았어요. 퍼포먼스 송이니까 노래를 부르도록 디렉터 앞에서 노래 부르도록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얘는 간략하게 보여줬어요. 디렉터한테 자기 온라인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대요. 그리고 걔가 주연에 캐스팅이 됐다.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찬반의 관계를 따지는 걸 좀 힘들어 하세요. 제가 볼 때도 살짝 애매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노래를 부르라고 했는데 걔 건방지게 노래 안 부르고 그냥 뮤직비디오 띡 보여줬는데 주연 됐잖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문장은.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잘 캐치를 못해서 모르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지 갈라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beside는 게다가니까 첨언하는 거 찬성이죠. therefore 그러므로 찬성이에요. in fact 사실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반대인 however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래 부르라 그랬어. 그런데 그러나 걔는 자기 거 그냥 비디오 보여줬잖아.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몰랐어도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원리에 입각해서 답을 선택해 주셨어야 돼요. 됐어요?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너무 쉽다. 그쵸? 이거 this is 다음에 뭘 쓸 거라고요? 그렇죠. This is because 골라준다 그랬었죠? However, despite, this is because 이렇게 쓰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접속사, 그러니까 연결어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렵다고 여기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연결어랑 그 다음에 조동사에서 약간 힘을 빼도 여러분 충분히 43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뒤에 실전 테스트에서 또 연습을 시켜드릴 거니까요.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강의 듣고 다음 강의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수고하셨습니다.